자, 잠시 여러분들이 많이 앞에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돌려보면서 개념 정리를 다 했을 거라고 보고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뭘 공부했죠? 중력에 대해 한 일 또는 일의 정의를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스님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일이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힘 곱하기 거리, 힘을 준 방향의 거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중력 방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중력에 대하여 그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죠. 이쪽 방향이야. 중력은 아래쪽인데 대하여 그러니까 위쪽으로 힘을 주고 무게만큼 어떤 무게만큼 무게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중력의 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게만큼 힘을 주고 그리고 거리는 결국 위아래 거리는 높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높이 똑같죠. 한 일은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의 단위는 줄이다. 줄. 그래서 줄이라는 걸로 그냥 한글로 이렇게 한 글자를 썼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어떤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인데 질량이 있으면 거기다가 중력 가속도 상수 9.8을 곱한 게 무게였어요. 그러면 무게는 우리가 계산할 때 무조건 질량이 나오면 9.8을 곱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문제로 자기점검 가보겠습니다. 질량이 2kg 물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질량이 2kg 물체의 무게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거기다 9.8을 곱해야 되니까 2 곱하기 9.8 이게 바로 무게입니다. 그럼 무게는 나와 있어요. 이제 무게는 결정이 됐어요. 자, 무게를 알면 얼마만큼 들어 올릴까? 높이를 알면 되는데 높이는 1.5m만큼이요. 그랬단 말이야. 1.5m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아유 9.8하고 1.5를 계산하지 말고 얘를 먼저 계산하면 3이 되겠죠. 2하고 1.5 곱하면 3이 되고요. 그러면 9.8이 됩니다. 또 계산하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산하기 힘들 줄 알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미리 공부한 게 뭐냐 10 빼기 0.2 이런 걸 공부했단 말이죠. 아 넘어갔네요. 0.2 빼면 되단 말이에요. 그럼 30에서 0.6 빼는 거니까 이게 뭐죠? 29.4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응? 정말이냐?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확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를 눌러보면 정답 보기 눌러니까 29.4줄 여기 확인해서 나왔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음 내용이죠. 그 다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과가 있어요. 사과를 띵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진 높이가 있을 거고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니까 이 무게를 떨어진 높이에 곱하면 이거는 이 힘이 중력이니까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 아니고 중력이 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거는 중력이 한 일이다. 왜 그러냐? 중력 방향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이건 중력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거는 자, 요 힘은 중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쓰면 얘가 중력이고요. 중력이 어디로 작용했느냐? 아래로 작용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떨어진 높이는 거리죠. 이거는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 타이틀이 중력이 한 일이야. 그럼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어?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중력 반대 방향으로 힘이 위쪽으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력이 한 일이야.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라. 중력이 한 일을 묻고 있느냐,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을 묻고 있느냐, 이거를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선생님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내용은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중력이 한 일은 아랫방향으로 힘을 주고 아랫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걸 얘기하고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중력 반대니까 위쪽, 수직 위쪽으로 힘을 주고 그쪽으로 이동한 일이야. 그래서 메모를 한번 또 해볼까요? 선생님 또 펜을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뭐에 대하여 여기다 좀 작게 써볼까요? 중력에 대하여 그랬죠? 그러면 중력에 대하여 앞에서 대하여 이게 위쪽으로 힘을 주고 위쪽 방향의 이동거리가 있을 때 힘과 그쪽 방향의 거리가 있을 때 이게 중력에 대하여 한 일입니다.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죠? 중력이 한 일은 비교해봐.
중력이 한 일은 힘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이동거리도 아랫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대하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냥 가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결국은 무게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왜? 그쪽 방향 이동거리가 뭐야? 높이니까. 예, 중력에 대한 일도 무게 곱하기 높이입니다. 왜? 무게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위쪽 방향에 무게는 방향이 있어요? 무게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없어. 힘은 방향이 있는데 힘을 준 방향은 있는데 무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요거 아랫방향 윗방 크기는 같잖아. 크기. 요 크기는 같은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거나 중력이 한 일은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같아요. 와 재밌네요. 그죠? 요 크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무게를 뭐라고 했느냐? mg인데 이걸 갖다 9.8 곱하기 m이라고 그랬어요. 스몰 m은 질량이야. 밑이라고 하지 마. 그래서 h는 높이야. h는 높이고 m은 질량이야. 요 질량. 간혹 가다가 이 m이 밑으로 있는 학생 아주 곤란해. 아시겠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 요거 닫고요. 선생님이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중력이 한 일,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중력 곱하기 떨어진 높이입니다. 떨어진 높이, 내려온 높이.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해.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나는 어떡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야 되겠죠. 펜을 들었습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하고요. 자,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 어디 방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중력은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진 높이, 아래쪽에 이동거리가 생겨서 이걸 갖다 떨어진 높이라고 했을 뿐이야. 그 둘 곱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제 공부했던 거, 이전 차시에 공부했던 거 힘이 작용해도 물체 이동거리가 0이거나 물체가 움직였지만 움직인 방향으로 힘이 0이면 여기 한 일은 과학에서 한 일은 0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일을 했다고 해요. 땀 삐질삐질 나고 일했구나 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나 과학에서는 말하는 일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렇지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한 일은 그때는 0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닫아보고요. 밑으로 가서 여기서 한번 올려볼까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한 일이 0인 경우.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 했던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자, 이동거리가 0이야. 벽을 실컷 밀었지만 이동거리가 없어. 0이야. 만약에 눈썰매를 타듯 얼음 썰매를 타듯이 누군가 한번 밀어줬어요. 근데 쭉 가는 경우에 얘가 이동거리는 있지만 그 다음에 누군가 얘를 밀어주는 힘은 없어. 힘이 0인 경우 그때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우리 어머니들 시장 볼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엄마들 너무 고생한다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줬냐면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셨잖아. 그렇지 않아? 여기? 펜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쪽 방향에 힘을 줬잖아요. 근데 이동거리는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90도로 갔어요. 시장 가방을 위쪽으로 힘을 줘서 실컷 힘들게 집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이 각도가 90도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코사인 90도라고 하는 거를 0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항이 3개야. 그래서 여기다 한번 이어볼게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교 수준에 잠깐 언급을 해주면 힘에다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 거리는 그냥 거리가 아니라 힘을 준 방향 이동거리 그리고 힘과 이 거리가 생기는 거의 각도 코사인 세타를 써줍니다. 이 세 가지예요. 사실은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0입니다. 근데 이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이 90도가 될 때 0이라고 그랬어요. 수직일 때 0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0이면 꽝이니까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코사인 세타를 수직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서 수직하면 힘을 준 방향과 이동거리가 수직하게 나타나면 0입니다. 자, 이런 운동이 또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원운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을 매달아서 돌멩이를 이렇게 잡고 안쪽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이 안쪽 방향 힘을 90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면 얘는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이게 90도잖아요. 얘가 운동하는 방향이 90도예요. 접선 방향이.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은요, 속도가 변하거나 뭔가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운동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심화학습을 내가 2가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이 벗어난 내용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직한 거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해서 알려줬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물체의 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참, 나 이 내용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일을 해주면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잠재적으로. 그렇지 않아? 스펀지처럼 머금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호자가 있어요. 뭐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뭐 고모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그래요. 보호자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제까지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부양을 했습니다. 부양.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양한 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potential이라고 해요. potential, 잠재적이야. 잠재적인. 언제 표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잠재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스펀지가 있어. 여기 스펀지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물. 그러면 스펀지가 물을 머금게 되죠. 그럼 물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짜면 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뭐냐면 어떤 물체야? 이 물체에 일을 해줍니다. 일을 해주면 이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 에너지는 다시 내뱉은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주면 일로 나오는데, 일을 하기 전 상태에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라고 그래. 에너지. 이거 일본식 영어는 에네르기 이렇게 했습니다. 알러지. 우리 영어가 단어가 2개 나와. 알러지. 영어도 안 해요. 이거를 일본식으로 알레르기, 에네르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알러지, 에너지 이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잠깐 내가 뭐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 싹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싹 지워버렸네. 지금 내가 싹 지워버렸어. 위에 끝까지 지우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근데 내용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또 이걸 또 다 지웠으니 또 한번 띄워봐야 되겠네요. 자, 펜을 한번 띄워라. 그럼 여러분, 어떤 물체 일을 하면 물체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금 묻고 있잖아요. 자, 기계가 무거운 추를 들어 올리면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이 추가 있는데 이 추에 무게가 있다고. 근데 무게가 지구가 이렇게 당기는데 불구하고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힘을 얼마만큼, 최소 무게만큼 힘을 줘서 이동거리가 생기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추는요, 일을 받은 거야. 기계가 일을 해줬죠. 드드드드드드드드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일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을 받은 거라고. 그러면 얘가 이 공중에 있을 때요, 나 일 받은 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일 받은 몸이야. 얼마만큼 일을 받았느냐? 무게에다가 요 높이만큼, 높이 h, 높이만큼 일을 받았다고 그래. 자, 무게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놈의 질량이 스몰 m일 때 9.8에다가 스몰 m을 곱하면 됩니다. 질량을 곱하면 돼요. 거기다 h를 곱하면 1을 받아서, 그 1이 뭐냐? 공식으로 쓰면 또 어려워하니까 한글로 쓸게요. 9.8 질량 곱합니다. 그리고 높이 곱합니다. 그럼 이게 1을 받은 양이야. 이 추가. 그럼 이 추는요, 요만큼을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일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사용해서 땅 떨어뜨리잖아요. 얘가 쫙 풀어져 갖고 쫙 내려가면 쭉 내려가서 이 말뚝을 탁 때리는데요, 이 말뚝에게 얼마만큼의 힘을 가합니다. 힘이 누구죠?
무게만큼 강하면. 그렇죠? 근데 이 힘은 누구냐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 프릭셔널 포스가 있어요. 프릭셔널 포스, 프릭셔널 포스. 아, 이거 영어 단어도 오랜만에 쓰니까 잘 안 써.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을 이기고 얼마만큼 박힙니다.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가 생기죠. 그렇죠? 거리가 생겨요. 이 힘은 지우겠습니다. 이 힘은 얘 무게만큼 준 거니까. 근데 여기 어차피 마찰력이 있어요. 그 마찰력만큼 이기고 그 마찰력을 극복하면서 박히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한 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들어올린 추는 이미 일을 받은 거야. 잠깐 보세요. 들어올린 추는 이미 일을 받았어. 일을 받은 상태를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들어올린 추는 잡고 있다가 놓으면 쫙 밑으로 내려가면서 받은 에너지만큼 일을 하겠죠.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에너지라고 한다. 오! 이해됐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일단은 자, 이걸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추를 더 높이 들어 올리려면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되겠죠? 안 그래요? 추를 더 많이 들어 올리려면 그렇지 않나? 여기 봐봐. 추를 더 많이 들어 올리면 추 어디 갔어? 추를 더 많이 들어 올리면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된다. 더 높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 높이면 높이가 더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해주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말뚝을 더 깊이 이런 얘기야. 더 높이 들어 올리면 더 많은 일을 해준 거고, 더 많은 일을 해주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더 깊이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 일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야.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봐. 여러분들 보호자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도 보호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생님, 국가에서 선생님들을 사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막 애를 써요.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봅시다. 부모님도 보호자도 투자하는 거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을 더 많이 받은 거야. 그만큼 많은 거를 받았어요. 자꾸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는 커니까 나중에 이 인류 사회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막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쇼트랙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우수한 경기 많이 하죠. 근데 앞 선수를 더 밀어주면 어떻습니까? 밀어준 만큼 이 선수가 얘를 밀어줘 가지고 힘을 주겠죠. 포스. 힘을 주겠죠. 그럼 얼마만큼 밀겠죠. 이동거리 생겼죠. 시프트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디스턴스라는 거리도 쓸지만 힘을 준 거 방향으로의 거리를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럼 곱하면 포스 곱하기 시프트. 그래서 1워크는요. for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내가 썼습니다. 그리고 shift 이동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S라는 말을 씁니다. 또 복잡하죠. 그렇죠?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나중에 이니셜 기억하라고 W 빨간 펜으로 쓸게요. 빨간 펜으로 쓰겠습니다. 1워크는요. F force 힘에다가 shift 이동거리가 생기면 곱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가 일을 받았으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는 거야. 속력이 더 빨라진다니까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많이 갖는 거니까 그러는 거야. 에너지가 되는 거야. 만약 에너지가 감소해 속력이 느려지는 건 뒷친구야. 밀어준 선수. 밀어준 선수는 자기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걸 얘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얘는 속력이 느려지고 얘는 속력이 빨라지고 앞에 있는 선수는 빨라지고 뒤에 있는 선수는 느려지겠죠. 이런 거예요. 릴레이. 계주에서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이와 같은 에너지는 일로 전환된다. 에너지가 일로 바뀌고요.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기고요. 이렇게 전환이라는 거야. 트랜스포메이션.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1로 100% 전환이 되느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환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하여 구할 수 있고, 에너지의 단위 역시 일의 단위와 동일하게 줄을 사용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전량에다 9.89 무게죠. 무게하고 힘의 단위가 같듯이, 힘의 단위가 같듯이 일의 단위와 에너지의 단위가 같다는 거 줄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잠시 땡겨서 올려 보겠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이제 이것만 하고 오늘 수업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공부한 거를 실력 발휘를 좀 할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들었는지 선생님이 여기서 알아볼 수 있겠죠.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은 작용한 힘이죠. 그렇죠? 작용한 뭐라고요? 힘. force. 힘과 힘의 방향으로의 shift. 이동거리죠. 이동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둘이 곱하면 걔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다 라고 해요. 일은 단위는 줄을 쓰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고요. 뉴턴도 지대한 업적 나눈 사람입니다.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외부의 일을 한 물체는, 아니 외부의 일을 한 물체, 아까 피겨스케이팅에서 뒤에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겠죠. 자기가 일을 해줬으니까. 근데 일을 받은 사람, 일을 받으면 외부에서 물체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일을 받은 거잖아. 그럼 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렇죠. 증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어려운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양수식 수력발전소. 이게 뭔 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우리 낮에 대낮에 전기 에너지를 100을 쓴다고 한번 해봐. 100 아니 90 정도 쓴다고 합시다. 90 대낮에 세종특별시에서 쓰는 에너지를 그냥 90 예를 든 거야. 단위 생략하고 90 이해하기 쉽게 대낮에. 그러면 발전소에서는 적어도 90보다 큰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종시로 보내주어야 정전이 안 일어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게 이제 발전소 여기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어서 낮이나 밤이나 보내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이 100을 만드는데 질문을 하기 전에 100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낮에도 100이고 밤에도 100을 보내. 왜? 발전소에서는 뭐 그냥 작동하는 그 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단식으로 100, 200, 300 이렇게 올린다고 하고 그 중간은 못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100을 만들어서 낮에도 보내고 밤에도 보내요. 근데 여러분 밤에는 40만 사용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을 보냈더니 90 사용했으니까 뭐 10은 흘러가는 물 같은 거니까 그렇게 괜찮은데 밤에는 40만 사용하면 나머지 60이 그냥 흘러가는 물이야. 낭비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낮에 예를 들어 낮에 에너지 전략을 해서 60만 쓰고요. 밤에도 40 정도면 이 갭이 적으니까 덜 아까워. 발전소를 처음부터 한 70짜리로 만들면 됐던 거죠. 그럼 60 커버하고 저녁에 40이니까 좀 발전소 자체에서 그렇잖아. 에너지를 떼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에너지 사용해서 뭐 여기 물 에너지를 사용하든지 화석연료 사용하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밤에는 이렇게 40이 흘러가면 60이 너무 아깝게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어차피 흘러갈 60을 이렇게 하자. 야 전동기 돌려. 모터 돌려 모터. 그래서 여기 흘러간 물을 이 밑으로 흘러간 물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퍼올리는 거야. 퍼올리는데 한 50을 쓰는 거야. 어차피 물이 내려가서 발전을 했는데 내려간 물을 다시 밤에는 퍼올리는 거야. 이걸 양수식 발전소라고 그래요. 아셨죠? 양수식 발전소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발전할 때 수력 발전은 물이 흘러가는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야. 뒤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흘러간 물이 너무 아까워가 아니고
밤에 만들어내는 이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너무 적으니까 이 발전소의 용량 자체가 원래는 크게 만든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국을 끓였어. 한 4인 먹을 정도로 국을 끓여놨는데 아침에 큰애도 안 먹고 둘째도 안 먹으면 반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흘러간 물을 그냥 저 바다로 가지 말고 여기다 저수지를 만든 거지. 응?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거기다 쟁여놨다가 다시 위에 있는 저수지로 옮기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위로 옮기면 뭐야? 위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 퍼올리면 들어올린 일을 한 거잖아. 그렇지? 들어올린 일을 하면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전기를 만든다. 그게 일과 에너지의 관계 설명이에요. 그러면 들어봐야 되겠다. 나 정답을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얘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유, 이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네. 뭐냐,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들어올린 일을 하면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이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떨어지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전기 에너지 만들었다. 이게 모범 답안의 내용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2개의 영상을 계속 들어가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